좋아요, 구독. 자, 오늘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 굿뉴스라고 볼 수 있는 뉴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님? 네, 굿뉴스라고 하면 엔터 관련주 중에 이제 JYP에 의해서 YG도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뭐 최근 올해 들어 이제 그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었죠. 특히 이제 연초가 들어가면서 지금 중국 내에 이제 앨범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 관련주들의 좀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와 이제 개별적인 이제 재계약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다른 엔터주보다 좀 더 큰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또 이제 마약 연예인들의 이제 마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일단 뭐 낙폭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멈춰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반 판매 관련된 우려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의 앨범 판매가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츠, 뭐 JYP의 이츠 같은 경우에는 전작 같은 경우는 이제 82만 장의 이제 선 주문이 있었는데 이번 신규 앨범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이 32만 장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판매량이 좀 줄었다라는 건데요. 뭐 중국 판매 같은 경우에 증가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걸그룹이나 이제 보이그룹이 되면 그 앨범 하나에 멤버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의 이제 사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 6명이 그룹 인원이다. 그러면 보통 중국 같은 경우 6장을 사서 전 멤버의 이제 사진을 모으는 그런 이제 게 유행이었었는데 중국 당국에서 이를 이제 이슈화하면서 좀 제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판매량을 감소시켰었던 그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뭐 판매량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국내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 뭐 중국 내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이제 해외 공연도 조금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엔터주들 사실 지난해 연중 고점 이후에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JYP 엔터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사주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진영 COO가 이제 자사주를 5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매수를 하면서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을 했죠. 뭐 자기 회사 이제 주식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진단 반 농담 반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었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양현석 이제 총괄 이제 프로듀서가 200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취득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대주주가 자기네 회사 주식을 그만큼 취득한다라는 거는 자기네 회사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연초 대비로 해서 뭐 대부분의 그 엔터 관련주들이 한 20% 가까이 지금 단기적인 낙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현재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사주 매입 소식이 지금 지지부진했던 엔터주에 네. 반등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보실까요, 대표님은? 네, 일단 뭐 추세는 충분히 좀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엔터주의 낙폭이 좀 굉장히 컸던 것은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도 좀 있었고 네. 내년도 성장치가 다소 202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공연 수익 등이 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있었고 지난 3분기 이후부터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뭐 마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주요 아티스트의 뭐 재계약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 이슈가 좀 더 지속되면서 수급을 좀 위축시켰지만 오히려 자사주라는 부분에 대한 이 취득 이 부분은 추세 전환에 따라서 4분기의 실적 기조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좀 제고된 관점에서는 저가 메리트, 저가 매수 매력도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매력도 높아지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또 변형인 대표님께서도 오늘 장에서 굿뉴스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인텔이 노트북용 CPU에 삼성전자 LPDDR5X를 통합해서 탑재하겠다라는 이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이 반도체발 이슈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좀 좋은 이슈.
뭐 이슈를 좀 계속해서 좀 낳고 있는데 지금 우선 뭐 인텔이 노트북용 CPU 루나 레이크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의 LPDDR5X를 탑재하겠다. 그래서 이 과정이 기존의 2D 방식 수평으로 좀 배열되어 있는 이 반도체를 3D 지금 수직으로 증착시켜서 합착시켜서 이제 이 구현되는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을 연말 생산분부터 탑재할 수 있다. 거의 뭐 탑재가 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에 LPDDR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좀 굉장히 좋았는데 오후장에서는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들. 이 부분은 최근에 이 갤럭시 S24의 출시 이후에 관련된 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이 주가의 단기적 상승을 좀 이뤄냈고 오늘 시초에는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지긴 했지만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의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PDDR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전력 반도체인데 네. 이게 기존의 갤럭시 S24 지금 이번에 탑재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연산을 하다 보니까 열의 발생량이 높고 전력 소모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LPDDR이 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비단 스마트폰에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전략, 글로벌 전략들을 보면 AI가 모든 기기에 구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성들을 좀 주목해 봤을 때는 LPDDR의 탑재는 지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배드 뉴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표님께서 어떤 뉴스를 좀 배드 뉴스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이 뉴스가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어떤 뉴스였을까요? 네, 배드 뉴스로는 이제 디센티스, 그러니까 국내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얘기인데요. 디센티스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일단 그 미국 공화당 그 대선 후보에서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을 배드 뉴스로 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올해 이제 11월달에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의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뉴햄프셔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네. 단어를 까먹어서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각 주마다 이제 그 선거인단 이제 후보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그 아이오와 주에서 50% 넘는 그런 이제 지지도를 가졌습니다. 아마 여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50%가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표,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도가 지금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11월 달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공화당 같은 경우 기본적인 정책이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좀 반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나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 뭐 대표적으로 뭐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고 이와 더불어 석유를 시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폭넓게 허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지금 뭐 대규모 투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있고요. 친환경 관련주인,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투자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반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가 공화당이 되면서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의 디센티스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
표를 누가 흡수할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더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정책도 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관련 주들은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우선 이 경선 과정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이 리스크로 좀 반영이 좀 됐었고 일단 IRA의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았던 업종,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도 그렇고요, 풍력,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등등 해서 뭐 지속적으로 향후에 좀 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좀 성공을 한다면 이 관련된 어떤 이 IRA 법안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좀 강조했던 이 기조가 이 IRA는 이 최대의 증세다. 그래서 이 정책을 강도 높게 좀 비판을 좀 했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가 좀 이 2차 전지라는 이 섹터 안에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좀 이끌었던 굉장히 좀 좋은 정책이었는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 부합을 하고 있는 이 IRA라는 이 세액 감면 혜택이라는 것을 줬지만 이에 반대급부로 뭐 대규모 투자를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에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정책의 폐지를 좀 진행할까 이런 관점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급 관점에서 태양광 섹터에 더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미국 내 태양광 1위 이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더 크게 좀 작용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추이들을 좀 봤을 때는 단기적 저점을 좀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실적과 연동했을 때는 그래도 지나친 낙폭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주시는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 비중을 지금 구간에 굳이 줄일 필요는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도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비중 축소는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한 시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다른 배드 뉴스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게 굿뉴스일 수도 있고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지금 기사가 뭐 4분기 어닝 공포, 코스피도 얼었다. 이번 주 줄줄이 실적 발표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주도주가 굉장히 좀 오랜 지난주에 조정폭이 좀 굉장히 좀 컸었고 지금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딘.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악재가 대북 리스크 때문인가라는 어떤 의문도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이 크게 증시의 어떤 흐름으로 좀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외인이 지속해서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지 못하는 흐름들. 오늘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오늘 3,662억 원의 선물 순매수를 좀 이뤄냈다는 부분들. 미결제 약정 대금이 소폭 올라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어떤 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지금 실적 기조에서는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3일 뭐 포스코 DX를 기점으로 해서 25일에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삼성 SDS가 있고요. 이번 주 지난 뭐 연말까지 해서 1월 말까지 해서는 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지금 뭐 자동차주,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더 커지면서 주가의 어떤 수급이 좀 반영되는 흐름들 좀 보여지고 지금 반대로 지금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부분에 에코프로비엠이 3%대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1%대, LNF 1%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어닝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계속해서 좀 반영되면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섹터와 반대로 4분기 업황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큰 섹터에 대한 주가 희비가 크게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